여러분, 밥상 앞에 앉아 평생 먹어온 하얀 쌀밥 한 공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따끈한 김이 올라오고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충분했던 그 밥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밥 한 공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의사로 55년을 살아온 경험을 모두 걸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매 끼니가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똑같은 밥 한 공기가 약이 되어 여러분을 다시 건강하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뻣뻣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나이 드니 원래 그렇다라고 체념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구에 혼자 사시는 73세 어르신 한 분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내를 여인 뒤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고 약은 늘어만 가는데 건강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까지 매일 3가지 약을 챙기는데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148, 당화혈색소는 7.2, 콜레스테롤은 255, 혈압은 155에 98. 이미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 역시 무겁게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이 드시는 밥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밥솥에 쌀 3컵을 넣고 잔뜩 지은 다음 그 밥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하루하루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이렇게 식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밥을 지어 바로 먹을 때와 식은 밥을 데워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쌀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막 지은 밥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지만 시간이 지나 냉장이나 냉동을 거치고 다시 데워 먹으면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이때 생기는 변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대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간, 혈관, 뱃속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식곤증, 만성 피로,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약을 꼬박꼬박 먹고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뿌리는 생활 습관에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만 처방하고 제약회사는 약이 팔려야 이익을 봅니다. 환자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면 병원도 회사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방송도 병원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양심상 더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꼭 묻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식사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냥 밥솥에 밥 해놓고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직감합니다. 이분의 건강 문제 절반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을요. 밥을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약을 줄이고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모 할머니는 12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눈에 이상이 생겨 초기 망막병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밥 짓는 방식을 바꾼 지 5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안과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결과라는 것을요. 밥의 조리 방식 하나가 혈당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밥을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 먹은 그룹은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38%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28% 줄었습니다. 이는 고가의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단지 밥을 제대로 지어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야말로 최고의 약일 수도 최악의 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은 이익을 잃고 제약회사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성실히 약을 먹는 환자가 점점 더 많은 약을 추가 처방받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생활습관, 특히 밥 먹는 방법을 바꾼 환자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약을 성실히 챙기면서도 상태가 나빠져 결국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어르신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식탁 위에는 늘 똑같이 냉동밥을 데워 드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습관만 바꿔도 약병에서 벗어나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이고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밥을 드시며 자신도 모르게 병을 키우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 한 공기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엔 웃으십니다. 밥이 밥이지 무슨 약이 되고 독이 되나요? 하지만 제가 수치와 사례를 보여드리면 표정이 바뀝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서리죠.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알게 되면 더는 밥을 대충 지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3세 한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밥 짓는 방법을 3주만 실천한 뒤 어르신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밥을 먹은 후에도 졸음이 오지 않고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방식을 바꾼 것뿐인데 약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밥을 갓 지어 먹을 때와 식은 밥을 데워 먹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차례 실험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혈당 지수가 최대 40% 이상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결국 혈관과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냉동밥을 데워 드시는 습관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밥을 소량씩 자주 짓기 어렵고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밥만 바꿔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실천한 분들은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인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만에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한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밥은 우리 한국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밥이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되면 몸속에서 독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밥 짓는 방식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환자분들이 약봉지를 한 움큼 들고 오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밥을 바꾸세요. 약이 아니라 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보다 제약회사의 광고를 더 믿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좋아진다. 하지만 수십 년 진료 경험으로 단언컨대 약만으로는 결코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립니다. 약만 믿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한 분들,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 바꾸고 새 삶을 얻은 분들. 그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밥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70이 채 되기도 전에 걷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먹는 밥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3끼, 1년에 1000끼, 70년 동안 7만 끼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쌀밥입니다. 그 수많은 밥이 여러분의 몸속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고 장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밥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지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환자들에게 반드시 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왜 밥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무리 약을 바꿔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잘못된 밥 한 공기가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밥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먹어온 밥, 그 익숙한 밥 한 공기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약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밥을 바꾸는 것입니다.